판타지 대 해외파 판타지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꾸고 싶은 꿈을 미리 쇼핑할 수 있다면, 또 후회했던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환상적인 이야기를 펼쳐놓는 오늘의 책, 달러구트 꿈 백화점 그리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지난주에 서점에 들렀다가 눈에 띄는 두 권의 책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모두 인기 있는 작품들인데 사실 이 중에 어떤 걸 소개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신선한 소재의 특이한 배경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겠구나 예상이 좀 되잖아요. 두 작품이 겹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는 작년부터 서점가 1위에 읽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서 자꾸 저보고 데려가라고 손짓을 막 하길래 둘 다 가져왔습니다. 국내파 판타지 대 해외파 판타지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작년 7월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독자들이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든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팩토리9에서 이번에 50만 부 기념 드림 에디션이 출간됐는데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영국, 미국,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고 국내에 상륙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동화 작가로 유명한 매트 헤이그 작가가 썼고 인플루엔셜에서 출간됐습니다. 띠지를 보면 문구가 엄청 화려해요. 영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 1위, 아마존 뉴욕타임즈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어바웃타임 제작사에서 영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국내에서도 이런 반응에 부응하듯이 서점과 상위권에 링크된 작품입니다. 저는 일단 사자마자 이 두 권을 연속해서 읽었는데, 하나는 열자마자 후루룩 읽었고 다른 하나는 뭔가 삶을 곱씹어야 할 만큼 조금 힘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죠.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꿈을 파는 다양한 상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의 랜드마크로 일컬어지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가장 인기입니다. 층마다 다양한 꿈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몰디브에서 3박 4일 휴가 보내는 꿈,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등 정말 기막히죠. 사람들과 동물들은 이곳에서 진열된 꿈을 사갑니다. 이 백화점은 젊은이들의 직장으로도 인기가 아주 많은 곳인데요. 주인공 페니는 오랫동안 바라오던 이곳에 입사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반엔 어설프지만 갖가지 이유로 꿈을 찾는 여러 사람들과 접하며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내는데요. 꿈을 사고팔며 보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에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감동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정의 도서관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곳인데요.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 전 이곳에서의 선택 때문에 후회했던 순간을 지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노라 시드는 30대의 여자인데요. 반려묘가 죽고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삶의 절망감에 찌들어 인생에서 선택한 모든 수가 재앙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곧바로 죽지 못하고 0시, 0분, 0초에 끝없는 책들로 가득 찬 한 도서관에 갇히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릴 적 학교 도서관의 사서였던 앨런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노라에게 후회의 순간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한 권의 책을 건넵니다. 다른 선택을 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후회의 책인데요. 책장을 여는 순간 노라는 수백 가지의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옛 애인과 결혼해서 펍을 운영하거나 절친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거나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되거나 빙하학자가 되거나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찾는 노라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가 느낀 섬세한 감정과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합니다. 그럼 두 작품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꼽을 수 있어요. 작가의 이력과 발상의 신선함인데요. 작가의 이력을 먼저 살펴볼게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이미애 작가는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다고 해요. 독특한 이력이죠. 이 책은 꿈을 파는 백화점의 기원과 꿈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인데, 만약 2부가 나온다면 공대 냄새가 나는 작가의 특기를 살려서 꿈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주로 써보면 어떨까 내심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책이 텀블벅 펀딩으로 출간된 점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죠. 무려 18,012% 달성으로 출간됐습니다. 다른 펀딩은 많이 받지만 책을 펀딩으로 출판했다는 건 처음 봤어요.
독자들이 책 내주세요 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이점으로 꼽았고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작가의 경험이 묻어난, 이걸 경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작가 매트 헤이그는 20대 초에 절벽 끝에 서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깨닫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후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이때의 경험이 작품 내에 고스란히 반영된 듯합니다.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의 심리와 살고자 하는 내면의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특이점은 발상의 신선함입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되는데요. 또 이런 백화점이 설립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됩니다. 달러구트가 어떻게 이런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었느냐. 시간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서 3명의 제자에게 시간을 나누어 다스리라는 말을 전하는데 첫째는 미래, 둘째는 과거, 셋째는 찰나의 현재 대신에 모두가 잠든 시간을 다스리기로 하죠. 그런데 첫째는 미래만 생각하느라고 그의 세상에서는 가족, 친구, 추억이 사라지면서 안개가 드리웁니다. 둘째는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서 세월의 흐름, 예정된 이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은 동굴 속에 꼭꼭 숨어버리죠. 셋째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림자가 깨어있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꿈입니다. 과거의 얽매인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미래만 보느라 경솔한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추억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셋째 제자의 자손이 바로 달러구트입니다. 마치 단군 한검 신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반전이라는 발상에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후회 순간으로 돌아가 그런 결정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면에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그 삶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에는 반전이 따릅니다. 그 삶에 만족하게 되면 그곳에 머무를 수 있고 실망하게 되면 다시 자정의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노라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 연인과의 결혼 생활에 실망했거나 일적으로 성공했을지언정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 괴로워지면 자정의 도서관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지만 다정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였던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되뇌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정의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되죠. 머리로는 이게 행복한 삶이다를 막 외쳤지만 마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전환과 반전이 교차되어 일어납니다. 다음은 갈등에 대한 비교입니다. 각 사연자의 고민이 단편적으로 드러날 뿐 소설의 큰 줄기를 이루는 큰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비해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줄을 이루는데요. 일, 사랑, 가족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감, 희생, 책임감, 희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그에 대한 개인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할 부분 세 번째는 등장인물에 대한 건데요. 주인공의 삶에 스며드는 인물도 각 작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는 주인공 페니 외에 백화점의 각 층을 담당하는 매니저와 직원들, 꿈을 사러 오는 손님들, 그리고 꿈을 만드는 꿈 제작자들이 등장합니다. 꿈 제작자는 악몽, 해몽, 극한의 자유, 타인으로 살아보는 꿈, 혹은 죽은 자가 나오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체험하게 하는 꿈, 다양한 꿈을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꿈 제작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꿈을 만들고 그런 꿈을 산 손님들은 설렘, 자신감 등의 감정을 꿈을 통해 얻게 되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는 주인공 노라 시드, 부모님, 오빠, 절친, 밴드의 멤버,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 호감을 비췄던 남자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라의 모든 삶에서 그들이 함께하고 그녀가 선택한 삶에 따라 그들이 잘 살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노라가 지금의 삶을 이어갈지 아닐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판매한 꿈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줍니다. 특히 재입대의 꿈에 시달리는 남자, 시험 기간을 다시 마주한 여자 등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에피소드가 인상 깊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달러구트는 이 꿈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꾸도록 계약을 하고 견뎌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전역하던 날 사회로 향하던 마음가짐을 떠올리기도 하고 시험을 잘 치러냈던 순간들에 집중해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들을 보며 페니와 달러구트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페니, 좋은 꿈과 그저 그런 꿈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고 있니? 글쎄요, 페니는 달러구트가 했던 얘기들을 차근차근 떠올렸다. 항상 꿈에 갇히는 손님에게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아하, 그렇군요. 손님이 직접 깨닫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직접 알려주신 것보다 손님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런 꿈이 좋은 꿈이에요.
그렇지. 과거의 어렵고 힘든 일 뒤에는 그걸 이겨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우린 그걸 스스로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단다. 네, 저희가 꿈을 파는 이유가 거기 있죠. 결국 모든 건 손님에게 달린 거니까요. 제 말 맞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이런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밴드 보컬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삶에서의 노라가 대중에게 하는 강연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우주로 들어가요. 자신을 타인 그리고 또 다른 자신과 비교하며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사실 대부분의 삶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는데 말이에요. 삶에는 어떤 패턴이, 리듬이 있어요. 한 삶에만 갇혀있는 동안에는 슬픔이나 비극 혹은 실패나 두려움이 그 삶을 산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 것들은 단순히 삶의 부산물일 뿐인데 우리는 그게 특정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슬픔이 없는 삶은 없다는 걸 이해하면 사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슬픔은 본질적으로 행복의 일부라는 사실도요. 슬픔 없이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와 양이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영원히 순수한 행복에만 머물 수 있는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삶이 더 불행하게 느껴질 뿐이죠. 두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과 그것을 이겨낸 모습, 슬픔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은 불행 뒤에 오는 행복에 더없이 기뻐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불행을 이겨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문체가 어렵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개성과 관계가 명확해서 작가가 그려놓은 대로 상상하며 읽기 좋습니다. 일상의 무료함을 떨치고 잔잔한 감동과 함께 특별함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가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여정을 다 마쳤을 때 독자가 마주할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나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계신 분들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추천드립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에선 꿈을 꾸고 난 사람들의 감정으로 꿈값을 받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꿈값을 지불하고 싶네요. 띵동! 구독자 1000명을 위한 꿈의 대가로 자신감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글쓰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